알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위치는요, 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근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의 위치는요, 따라하세요. 함, 따라하세요. 축 해서 함판축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네. 네. 지금 네가 다 끊고서 질문하게끔 유도했잖아요. 그래놓고 나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월달에 몇 시까지 죠? 모르겠습니다. 달려보세요. 자, 함, 판, 축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함수값을 보겠다는 거야. 함수값을. 여기서 앞에 하나 더.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그래서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땐 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줄여서 함판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기준점에서의 함수값과 판별식 그리고 축의 위치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아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면 그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돼. 방정식에서 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해 줄 때야. 그럼 우리는 세 가지로 볼 거야. 함, 판, 축. 여기서 문제.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자, 문제를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두 근이 있는데 모두 3보다 작대. 그럼 두 근이 3보다 작다는 거야. 이 3이 바로 뭐가 돼?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돼. 자, 볼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는 0입니다. 그럼 얘를 편의상 y는 으로 놓고 함수로 볼 거야. 자, 윗볼록일까 아랫볼록일까? 아랫볼록이겠죠. 하나 더.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는 얘기는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0하고 둘이 연립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3보다 둘 다 작다는 거야.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이 두 좌표가 전부 다 3보다 작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문제. 이 3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0보다 크게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기준점에서의 함수값을 봅니다. x에 3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3 대입하면요. 9 빼기 6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애가 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문제에서 얘기했어. 두 근이라고 했죠. 3보다 작은 두 근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복된 하나의 근, 중근일 수도 있어. 그럼 근의 개수는 2개이거나 1개.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해서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두 번째 조건. 정리하면 k는 몇이냐?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됐지? 이게 두 번째 k값.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 기준점에서의 함수값도 만족시켰고 판별식도 만족시켰어. 그럼 마지막으로 보는 건 축의 위치. 2차죠?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누군지 알 수 있죠? 누구예요? 1입니다.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 1은 3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선 축의 위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네. 그럼 결론, 얘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k값을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k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넣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의 위치를 보는 문제. 참고로 여기 있는 한판축을 이용한 문제 푸는 방법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것보단 보면서 계속 이해를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본다. 자, 그럼 넘어가서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쓱 보시고 한번 보시고 바로 예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문제에서 줬죠? 서로 다른 두 근. 한 판축에서 판을 줬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에 있는 얘를 우리가 함수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아래로 볼록 2차죠? 0 만드는 x값이 둘 다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쯤에 있어야 돼? 왼쪽,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잠깐만. 우리한테 주어진 기준점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럼 다음 함수 그래프 해석을 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y값, 양수, 음수. 양수. x축 위에 있죠? 마이너스 2, 양수. 점 찍었죠? 이해돼요? 지금 말한 거 이해돼? 말한 거 이해되니?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고. k 7이죠? 마이너스 7보다 크다고. 이게 첫 번째 나온 조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커야 돼. 서로 다른 거니까 4 빼기 4k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k는요 플러스 2보다 작겠네요. 됐죠? 8인데 넘어가서 4 나누면 됐죠?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판별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뭘 볼 거냐? 축의 위치를 볼 겁니다. 그럼 이 2차 함수 축의 위치 구해 볼게요. 꼭지점에 x좌표 보면 되겠죠? 몇이야? 1. 바로 봐야 돼요.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이야. x가 1일 때 축. 그럼 축은 x가 1일 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축의 위치는 당연히 볼 게 없네요. 결론, 둘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 k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큰 애가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1번 답이 정리가 된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3이 있었으면 좋겠대. 자, 그래프 보세요. 2차죠? 마찬가지 얘를 y는 이라고 해서 그려볼게.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건데 두 근, 0 만드는 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3이 있다 이거야. 됐어? 3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해. 왜?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이랑 만나야 돼. 안 만나면 만족을 못하니까. 맞니? 하나 더. 기준점 3에서 넣었을 때 함수값 몇 나와? 0보다 작게 나오지. 됐어요? 3 대입하면 나오는 y값 0보다 작죠.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3 대입할게. 9 플러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그럼 6a 플러스 7이 0보다 작아.
6a가 마이너스 7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작은 애가 오면 돼. 여기서 문제.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라고 지금처럼 끼워준 정도,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끼인 값을 줬을 때는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면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해서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봐? 3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다. 요거만 보고 문제를 마무리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은 왼쪽에 있는 개념 플러스에 써져 있는데 조금 복잡할 거야,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결론만 지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일 때만 3이 두 근 사이에 있어. 다른 경우의 그림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작다만 보고 끝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뭐 했다고 벌써셔.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라고 볼게요.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함수로 놓고서 그려볼게요.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문제는 실근 알파 베타,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베타는 2하고 3 사이래. 그러면 0 만든 x값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베타는 2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거지. 이 문제에선 기준점이 몇 개 보여? 4개 보이죠?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 0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양수. 그럼 얘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 기준점만 찾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네요. 마이너스 1 넣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4a가 0보다 커. 첫 번째 식. 그 다음 0 넣으면 음수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아. 두 번째 2 넣으면 0보다 작아요. 2 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4a가 0보다 작네요. 자, 3 넣으면 0보다 크죠. 3 넣으면 9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빼기 4a가 0보다 크네요. 됐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 4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끝.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석을 한다는 거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해서 방정식 문제를 풀든 함수 문제를 풀든 항상 그래프는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못 그리시면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2학년 때 무너진다는 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점 찍은 다음 연결하는 거. 이게 그래프 그리기의 가장 기본이야. 요거부터 하셔야 돼. 요거부터 항상.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17페이지. 자, 여기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17페이지. 여러분들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ax제곱 a가 0이 아니야. 그럼 이때 a가 0보다 크면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윗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함수가 되죠. 꼭지점은 0,0. a가 0보다 작으면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꼭지점은 0,0. 좌표표면에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니? 혹시 이 이야기 처음 듣니? 맞니? 처음 듣니? 아니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최대값은 없죠. 왜? 계속 올라가니까 커지잖아. 근데 최소값은 얘가 되죠. 몇이에요? 0.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 값을 말하는 거냐면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함수값.
마찬가지 윗볼록일 때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볼게요. 몇일까요? 얘가 되죠? 가장 높을 때의 값 0. 최소값은 혜민아 뭐가 될까? 계속 내려가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근데 이렇게 x의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범위를 줄 거야. x의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 맞게끔 잘라서 가장 높은 값,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값, 가장 낮은 값, 가장 작은 값, 요 두 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파트 이름 자체가 함수의 최대 최소죠. x의 구간을 나눠줄 테니까 그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큰 값과 가장 낮은 값, 가장 작은 값, 이 두 개를 구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입니다. 여기 117페이지.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만 존재해. 왜?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나도 몰라. 윗볼록인 경우에는 최대값만 있어. 가장 높은 값. 최소값은 나도 몰라.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값의 범위를 제한해 줄 거야. 딱 어디서 어디까지만 봐. 이렇게 범위를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준 범위에 맞게끔 잘라야 돼. 그리고 요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요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래? 요 부분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가장 높은 값은 언제? 여기 있네.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가장 낮은 값.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보는 거야. 마찬가지 윗볼록인 경우도 범위를 제한했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보래. 그러면 여기만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값, 여기가 최대값. 가장 낮은 애는 여기죠? 최소값. 높낮이로 보는 겁니다. 가장 높으면 최대, 낮으면 최소. 이렇게. 그때 y값을 말해주면 그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개념. 이렇게 되겠어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가장 높은 값, 낮은 값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결론. 그래프를 그리자. 뭐 하자고요? 그래프 그리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중에 미적분 1에서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습을 잘 해놓으시고 함수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용해서 열심히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진열아, 앞에 봐야지. 좀만 힘내자.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y는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3.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중학교 때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다. x 절편 갖고 해볼까? 어떻게 할까? 알았어요. 관심 없구나 이제. 자,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 x 잠깐만 안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지 않아요? 돼요? 어떻게 돼요? 2하고 1, 1하고 3. 미안. 3하고 1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니? 인수분해 할게.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내가 인수분해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x에다 누구 넣으면 y값 0 나오는지 알잖아. 다시 말하면 x 절편을 아는 거야. 보세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하고 2분의 3이지. x에 1 넣으면 0 나오고
2분의 3 넣으면 0 나와. 두 점을 지나. 하나 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볼게. 양수, 음수. 양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뺄까요? 뺄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위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두 점을 지나면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이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최대값. 계속 커지지. 여기도 계속 커지지. 그럼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 최대값은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 대신 최소값은 누군지 알죠? 가장 밑에 있을 때 언제야? 이쯤이 되겠지? 이거의 y값을 말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점은 뭘 의미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얘기한다고. 맞아? 꼭지점의 좌표를 얘기한다고. 하나 더. 2차라는 얘기는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꼭지점의 x좌표 몇일까요? 4분의 5. 맞아요? 그럼 x의 4분의 5면 4분의 5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이야. 채영아, 나는 어떻게 4분의 5라는 걸 바로 알았을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잘 봐. 정리 잘 봐.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럼 1하고 2분의 3의 어디야? 한가운데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인 거야. 1과 2분의 3의 한가운데. 둘의 중간 지점. 중점. 둘이 더하면 몇이야? 2분의 5죠. 얘가 2분의 2니까 2분의 5지. 얘를 2로 나누면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둘의 평균값. 그게 둘의 가운데 지점이 돼. 됐나요? 2분의 2와 2분의 5를 더하면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5죠? 그거 2로 나누면 4분의 5.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5를 넣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표준형 바꾸기. 자,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앞으로 묶어내고 쓰겠습니다. x제곱 빼기 2분의 5x 플러스 3. 이렇게. 표준형 완전 제곱식 바꿀 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요. 자, 2는 그대로 쓰고 2차 마이너스 2분의 5 개수 차수 반 개수 반 x 4분의 5 완전 제곱 이렇게 씁니다. 차수 반 개수 반 완전 제곱. 그 이유는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x 얘가 나와. 그럼 뒤에 있는 얘 4분의 5를 제곱한 값 16분의 25는 원래 없던 애지. 이거는 빼줘야 되겠죠. 16분의 25는 빼줄 거야. 근데 앞에 있는 2랑 결합될게요. 16분의 25 2를 곱하면 8분의 25가 생긴 거야. 그럼 빼줘야 되겠네. 뒤에 8분의 25를 빼는 과정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식 정리하면 2x 빼기 4분의 5의 완전 제곱 계산하면 8, 3, 24네요. 8분의 1 됐죠? x에 누구 넣으면 4분의 5를 넣으면 y값 몇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1 나온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해? 최소값. x에 4분의 5를 대입하시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표준형 바꾸는 과정. 봤나요? 봤어요? 할 수 있겠어요? 될까? 자니? 됐어요?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자, 마찬가지 2번 문제입니다. 2차죠? 윗볼록이지? 맞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꼭지점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봐봐. 일단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4 차수반 개수반 마이너스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죠. 제곱하면 9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9가 생긴 거야.
뒤에 뭐죠? 플러스 9. 그럼 플러스 13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는 누구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 y는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었겠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 가장 높은 값은 누구야? 13. 가장 낮은 값은 나도 몰라. 계속 내려가거든. 그래서 최소값은 없어. 최대값 13. 최소값 없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리 봤니? 할 수 있겠니? 이 함수 아예 모르겠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볼게.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야. 보이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최고차 계수 앞에는 3을 묶어서 쓸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괜찮니? 차수반, 개수반. 3 그대로 쓰고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봐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나오지? 2x 나오죠? 1은 원래 없었는데 생겼지? 제곱한 값 1, 그지? 그럼 1을 없애야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애랑 결합되면 몇이 돼? 3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땐 3이 생긴 거지. 3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을 뺄게요. 플러스 4 빼기 4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잘 봐. y는 3x제곱이라는 기본형이 있었어. 근데 요 x 대신에 누구 넣냐면 x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y 대신 누구 넣은 거냐면 넘어가서 y 플러스 4를 넣은 거야. 다시 말하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인 거야. 그게 바로 얘라고. 얘는 아래로 볼록 기본형 그래프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 0,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아이였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냐면 마이너스 1만큼 요렇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요렇게 이동시킨 아이인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거지. 이 그래프식이 의미하는 걸 해석하셔야 돼. 정은아 이거 본 적 있니? 그럼 해볼 수 있겠니 혹시? 아직 잘 안 되니? 안 되는 이유는 식 정리하는 게 어려워서? 식 정리는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이거 말은 이해돼요? 근데 해볼 수가 없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죠? 채영아 이거 말하는 거 이해되니?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그럼 해볼 수 있도록 연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아는 이해되니? 이거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 혜민이는 어디서부터 놓쳤니? 너도 어디서부터 놓쳤어? 오늘 안 자고 열심히 잘 듣고 있네 그래도. 안 잔다는 게 어디야? 많이 발전했어요. 아우 늦게까지 잤으니까 그런가 보다. 네. 잠이 안 오지 지금 죽겠지. 아니고 네. 자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넣었을 때만 봐라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0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본다고. 대칭성을 볼 거라고. 그래서 아우 야 빡치게 하지 말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빡치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뭘 보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1일 때까지를 볼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꼭지점이야.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 오른쪽 한 칸 가면 0이죠. 이 두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고. 좌우 대칭이니까. 0 넣었을 때 값이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은 여기쯤에 있겠네. 그래서 여기를 쓰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겠네. 요렇게. 여기에서부터 1 넣었을 때까지 0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만 봐? 요 파란 선으로 잘린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거야. 요 그래프에서만 다 지우고. 그럼 가장 높은 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될 거야. 가장 낮은 값은 언제? 여기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라고? 1 넣었을 때라고. 여기가 가장 높잖아. 그럼 다음 함수식에다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 몇일까요? 3 더하기 6 빼기 1이죠?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되겠다. 이렇게 본 거야. 마찬가지 0에서부터 2까지 보라고 그랬죠? 그럼 0은 여기 있잖아. y축 0일 때, x가 0일 때, 2일 때는 이쯤 될 거야. 2일 때. 그럼 또 잘라서 보는 거야. 구간을 0 넣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2 넣었을 때 여기까지 잘라서 보자. 어디만? 여기만. 그럼 자, 제일 낮을 때는 언제야? 0 넣었을 때가 제일 낮죠. 2 넣었을 때가 제일 높지. 그럼 0 넣은 게 최소값, 2 넣은 게 최대값이겠네. x에다 0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 x에 2 넣으면 최대값. 2 넣으면 12 플러스 12 빼기 1이죠? 23이 되겠네요.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뭐 한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리는 게 좀 어렵다. 표준형 바꾸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 단원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익혀야 돼. 익힐 수 있게 한번 무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예제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범위가 안 나와 있지? 자, 2차 함수입니다.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x의 범위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자, 2차 함수죠. x제곱 앞에 있는 거 양수, 음수. 음수지. 그럼 윗볼록일까, 아랫볼록일까? 윗볼록. 근데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제일 높은 요 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래.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됐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꼭지점의 좌표야. 아, 꼭지점이 누구다?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이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참수식을 세울 수 있어, 사실. 어떻게? y는 최고차 계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됐잖아.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고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 참수식. 같은 식이란 말이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1이고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비교하면 되겠네요. a는 4, b는 마이너스 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 됐어요? 끝. 정리할 거 있으면 진열아 앞에 보라고 했다. 안 보고 있는데.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나 해서. 자, 일단 봐봐. y는 ax제곱, 이 친구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물론 a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x제곱이 살아있을 때, 이때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a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a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려보는 거야. y는 x제곱, a가 1일 때겠지? y는 2x제곱, a가 2일 때겠죠? 이런 애들을 그려보는 거야. 마찬가지 a가 0보다 작을 때도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고민해보면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a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x제곱,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그려보면 돼. 지난 시간에 했듯이 x가 0일 때 y값 누군지, 1일 때는 누군지, 2일 때는 누군지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돼. 그리는 과정을 내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려져.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야. y는 2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져. y는 2x제곱 그래프야.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그려져.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때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그래서 결론은 a값의 양수가 오든 음수가 오든 이 기본형 자체를 봤을 때 항상 얘는 0,0이 꼭지점이 돼.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항상 같은 값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x에 1 넣으면 y 1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어봐. 몇 나와? 1 나와. 2 넣었을 때 4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어도 4 나와.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값이랑 왼쪽으로 두 칸 갔을 때 값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축이라는 표현을 써. 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y축. 얘를 다음 함수의 축이 된다 라고 해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x가 0일 때를 축의 방정식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들은 첫 번째, 꼭지점이 항상 어디 있나? 0,0에 있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가 0일 때라는 거. 그 다음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 그 값은 꼭지점의 y값을 따라가. 아래로 볼록인에는 최소값이 0인 거고 위로 볼록인에는 최대값이 0인 거야. 이 꼭지점의 y값. 이게 기본형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중3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봐봐. y는 x제곱 a가 1일 때 그래프를 일단 내가 한번 그렸어. 요렇게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0,0이 꼭지점인 요런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야.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봐봐. 뒤에다가 5를 딱 더해줘. 뒤에다가 5를 더해줘. 그럼 5를 더하면 원래 그렸던 이 그림에서 다 뭐 하면 돼? 5를 더해서 말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면 맨 처음 x에 0 넣으면 y값 0이었다? 어떻게 돼? 5를 더해서 플러스 5가 붙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5칸 올라오는 그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뒤에다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을 붙였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얼만큼? 3만큼. 그래서 꼭지점은 0,-3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뭐냐면 뒤에다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뺐다를 붙였다는 개념이 돼. 이게 y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다의 뜻이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배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석재.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봐. 자, y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봐. 원래는 x제곱이었잖아. 이 x가 아니고 x 빼기 1을 넣고서 얘기를 한다고. 이 두 개를 분석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 노가다야. 봐. 처음에 있던 y는 x제곱부터 한번 볼게.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넣었을 때 그때 y 값들을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x에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왔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어도 4 나왔어. 근데 얘를 볼게. 봐봐.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넣었을 때 그때 y값 봐봐. x에다 0 넣으면 1의 제곱이 되지.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지. 그럼 몇이야? 1이 돼.
x에다 1 넣으면 몇이야? 0이지. 0의 제곱이지. 0이야. 2 넣으면 1의 제곱이지. 몇이 돼? 1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럼 몇이야? 4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9가 나온다고. 하나 더 쓸게. x에 3 넣으면 몇이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나오는 이 값들의 배열을 한번 볼게. 4, 1, 0, 1, 4. 4, 1, 0, 1, 4 보여? 원래 x에 0 넣으면 0 나왔지. 이제는 누구 넣으면 x에 1을 넣어야 0이 나와. 맞니? 그 얘기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밀렸다는 거야. 요렇게. 됐어? 요렇게 한 칸씩 밀렸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왔지만 이제는 1 넣으면 0 나오고 2를 넣어야 1이 나와. 0을 넣어야 1이 나온다고.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밀린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x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때 나오는 결론이 여기는 x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하면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야 라는 말을 쓴다고. 같은 원리로 y는 x-2의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2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원래 있던 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이동하면 돼. 그럼 꼭지점은 누가 돼? 2,0. 그럼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지. 이것들을 혼합해서 쓰는 게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의 개념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마지막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어. 표준형이라고 해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야. 원래 기본형 y는 ax제곱 0,0이 꼭지점인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었다면 얘를 어떻게 한 거냐?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 따라서 p만큼 이렇게 이동된 그래프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x값이 p, 여기 y값이 q. 꼭지점은 p, q인 함수 그래프인 거야. 요만큼 이동, 요만큼 이동. 그거를 표현한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 y는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3이 있어. 항상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 기본형이 누구였을까? 이 친구의 기본형은 y는 x제곱이었어. 근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기본 그래프였는데 x축 오른쪽으로 2만큼, 위로 3만큼 이동해서 여기가 꼭지점인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려야 된다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 있다면 얘는 기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아이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기본 그래프 꼭지점이 0,0인 위로 볼록 그래프였지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내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항상 식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개해서 주는 경우지. 그럼 전개된 식을 뭐로 바꿔야 돼? 이런 표준 형태로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줬던 요런 그래프들 미안합니다. 요 그래프들 문제에서 준 이런 그래프들 앞에 있는 체크 문제 있었지.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계속.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였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3만큼 이동했어. 그럼 꼭지점은 x가 3, y는 13 윗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다. 앞에서 봤던 예제 문제도 똑같아. 얘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일단 x제곱 앞에 마이너스니까 윗볼록인 건 알아. 마이너스 2를 x에다 넣으면 나오는 y값이 마이너스 1 나와. 이게 최대값이래. 아, 꼭지점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그때 꼭지점 2, 마이너스 1인 함수 그래프를 세워야지. 전개하면 얘랑 같아진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라고.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1이래. 이거를 보면서 또 얘기해야 돼. 얘는 원래 어떤 함수 그래프였고 XY축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X 앞에 있는 2분의 1을 이렇게 묶어서 쓸게. 자, 봐.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K. 전개하면 같은 식이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바꾸는 요령은 차수반, 개수반 완전 제곱 때리면 돼요. 그 다음 역연산으로 이렇게 검산하시면 돼. 완전 제곱이지? x제곱 나오지? 둘이 곱해서 2배 8x 나오지? 제곱하면 몇이야? 16이야. 원래 없던 애야. 2분의 1을 곱해서 밖으로 나오면 8이야. 원래 없던 애야. 8이 생겼어. 그럼 뭐 해줘야 같아질까? 빼야 같아질 거야. 요렇게. 그 다음 얘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원래 y는 2분의 1 x제곱이었어. 얘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k 빼기 8만큼 이동시키네라고. 그럼 기본형 2분의 1 x 0,0 꼭지점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있어. 얘를 x축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4칸 간 거야. 이렇게. 그 다음 y축을 따라서 k 빼기 8만큼 이동했어. 근데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도 몰라. k라는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k 빼기 8만큼 이동했는데 최소값이 1이래. 언제?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 요 구간에서. 그럼 봐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x의 마이너스 5부터 여기겠지? 마이너스 2까지 한 이쯤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재. 맞아? 여기만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이 몇이라고? 1이라고 했어. 가장 낮을 때는 언제? x에 마이너스 4 넣었을 때가 가장 낮잖아. 그럼 결론 마이너스 4 넣으면 몇 나왔다? 1 나왔다라는 거네. 마이너스 4 넣으면 1 나왔다 이거네. 괜찮니? 꼭점의 좌표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4,1. 그럼 얘가 몇인 거야? 1이겠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갔고 y축으로 1만큼 가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이니까. 그래서 k 빼기 8이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넘어가면 k는 9구나. 이렇게 해서 k 값이 9라는 걸 먼저 알아낸 거고,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에도 답을 해야 될 거야. k가 마이너스 4일 때 가장 작아. 마이너스 5는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2칸이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더 높은 값이 나오겠네. 해서 x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2는 값을 한번 찾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4죠. 2 빼기 8 플러스 9. 이게 바로 최대값이네. k가 9인 거 아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3이 되겠죠.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진 거야.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찾아야 돼. 원래 기본형에서 XY축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봐야 된다고.